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세계 경제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어지러운 국면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은 미국의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바로 협상에 들어갑니다. 협상이 잘 되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또 졸속으로 잘못된 협상을 해놓으면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과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통상 협상, 특히 알래스카 LNG 가스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세를 25%를 이미 부과 발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국의 관세를 거의 안 때리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의 25%를 때리고 있다. 자, 이 관세율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흔히 일본과 비교를 합니다. 일본은 24%를 맞았는데 우리 한국은 25%니까 뭐 그런 대로 선방한 거 아니냐.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 사이에는 미일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요. 상호 관세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서 하는 것만큼 미국도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세율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데 정작 미국으로부터 맞은 트럼프 관세 폭탄의 관세율은 25%, 일본은 23%,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라는 것은 말이 상호 관세지 사실은 두 나라 간의 관세율보다는 무역 흑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따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목과 관련해서 봐도 우리는 일본보다도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조금 적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본보다 더 맞아야 되느냐? 좀 그런 면에서 통상 외교가 좀 아쉽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이 서운하죠. 아무튼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됩니다. 한덕수 우리 대통령 권한대행과 또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현재 5개 나라를 꼭 집어서 우선 협상,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도자료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5개 나라,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영국, 호주, 인도,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비교적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미국의 우방국들, 동맹국들이 선정이 됐다, 이런 점에서 그래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은 좀 챙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러나 최근 백악관에서 나오는 각종 얘기 보면요, 특히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분은 동맹국이 경제, 무역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미국의 이익을 뺏어갔다, 지금 이렇게 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동맹국이라고 얼마나 봐줄까, 그 대목은 좀 우리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최우선 협상국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협상이 잘 돼서 우리가 좀 좋은 입지에 선다면 다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협상이 잘 된다 하면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다른 나라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타결해서 우리나라 관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좀 낮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미국 진출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 관세 포인트는 바로 협상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관세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우리가 이를 그냥 그대로 받았다. 이러면 두고두고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관세율도 낮아야 될 것이고 또 협상의 내용, 반대급부로 우리가 미국에 해주기로 한 내용도 큰 무리 없이 한마디로 말씀 올리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상의 카드, 협상의 타협책을 모색하느냐. 이것이 협상 성공의 요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현재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협상 의제가 뭐냐. 자, 이 대목에 대해서도 역시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현재 미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미 협상의 3대 포인트. 3대 포인트는 첫 번째가 알래스카 LNG의 가스관 개발, 공동 투자. 이것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선산업협력, 그리고 세 번째는 양국 간의 무역 균형,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SNS에서 한덕수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한 이후에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과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6가지를 논의했다 하면서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트루스에 올린 글. 자, 여기도 미국산 LNG를 한국에 파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래스카 LNG 가스관에 한국이 투자하는 문제. 자, 요것은 또 나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산업 협력 문제. 그 다음에 무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경하지만 관심을 까는 것은 군사보호 비용입니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이번 무역 통상 협상에 끼워 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데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군사 주둔하면서 군사 비용을 많이 내지 않느냐. 좀 그것도 감안해서 한국이 더 양보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이것도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맞지가 않는 얘기죠. 어떻게 군사 비용은 미국의 안보 이익, 한국의 안보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미국의 거대한 세계 전략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안보를 무역협상의 어젠더로 집어넣는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강대국이 그렇게 하겠다는데요. 자,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는 지금 경제가 더 이상 경제만의 문제로 흘러가는 게 아니다. 정치, 군사, 외교를 넘나들고 결국 최종 목적은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경제적 이득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단과 방법론으로 정치, 사회, 문화, 또 군사, 외교 이런 것이 다 총동원된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제가 비록 경제 전문가고 이코노미스트지만 정치나 외교, 군사 영역에 나름대로 그 분야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분야를 그렇게 소홀히 버릴 수가 없는, 사실 전 이제 워싱턴 특파원으로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 경제 문제를 다루기도 했지만 경제 아닌 핵 문제라든지 또 전 세계 안보 문제 이런 쪽도 그것이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 외교, 안보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어떤 정치적 목적,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치 얘기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한덕수 총리가 그는 누구인가를 제가 이 영상으로 한번 올렸더니 아주 극히 일부지만은
왜 정치하려고 그럽니까? 해서 굉장히 곱지 않은 그런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뭐 그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만은, 자, 한덕수가 누굽니까? 한평생 경제관료로 살아왔고 제가 출입처에서 계속 만났던 분이에요. 그분들을 내가 만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이 어떻게 제 정치적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 지금 그 양반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있지만 현재 가장 그에게 떨어진 가장 큰 작업은 한미 통상 무역 협상을 원만하게 한국의 국익에 맞게 잘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덕수에 대해서 인물 연구를 하는데 그것이 왜 정치적이고 그것이 왜 경제 이코노미스트가 언급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입니까? 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앞으로도 저는 정치에 어떤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알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이 정치든 안보든 뭐 청와대든 용산이든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알래스카 LNG가 미국과 한국의 가장 뜨거운 통상협상 의제로 부각됐습니다. 우선 알래스카가 어떤 곳인가? 자, 알래스카 미국의 49번째 주입니다. 미국에는 모두 50개의 주가 있죠. 그런데 가입 순서로 보면 알래스카가 59번째, 꼴찌는 아닙니다. 꼴찌는 하와이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가장 땅이 넓은 곳, 지하 자원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알래스카는 단 인구가 가장 적은 곳, 따라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만한 사람 때문에 서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뉴욕 같은 도시는 사람에 치여서 많은 그 어떤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분들은 알래스카 같은 데 가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이 알래스카에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뭐 제 여기 가족들도 여기서 많이 살고 있고요. 그 가족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 알래스카란 곳. 우선 이 알래스카에 살면요. 정부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 얻으려고 돈을 보고 알래스카로 가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래스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알래스카 좀 살아달라 이런 요구를 받고 살아주면 돈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 대접을 받고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여름에는요 알래스카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선 여름에는 알래스카에 밤이 없어요. 알래스카에 앵크리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거 최남단이거든요. 주노라는 곳이 알래스카의 주 수도입니다. 주도라는 것이죠. 그 정도 올라가면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북반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골프를 치면 54홀도 칠 수 있어요. 본인이 잠만 안 잔다면 18홀이지 않습니까? 골프가 한 라운드에 18홀 곱하기 3, 3라운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골프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해가 안 진다. 해가 안 지니까 거기서 무언가 하기에 상당히 이 여건은 상당히 좋다. 반대로 겨울이 되면 해가 또 안 뜨죠. 해가 낮에 살짝 났다가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잠자기가 좋고, 그래서 알래스카에는 곰들이 많습니다. 곰, 웅담. 특히 알래스카에 그 추운 겨울에 자기가 폭신폭신한 틀을 안고 사는 각종 동물들, 여기에 비버 같은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알래스카의 그동안의 전통적인 가치는 이 모피, 동물들의 틀이었습니다. 알래스카가 처음으로
계측이 된 게요. 유럽 사람들이 이 알래스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알래스카에 발을 처음 들여 놓은 게 1741년입니다. 1741년. 1741년 그 당시에 알래스카를 발견하고 돛을 내렸던 사람의 이름이 덴마크 사람 베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의 바다를 베링해라고 그러죠. 이 베링해를 건너가서 알래스카란 땅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베링이거든요. 그런데 덴마크 사람 베링이 발견했는데 왜 이 알래스카가 느닷없이 러시아 땅, 소련 땅이 되었었던가? 자, 베링은 탐험가지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라든지 탐험을 할 인력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러시아와 빅딜을 한 것이죠. 러시아의 표트르라 제1세라는 황제를 찾아가서 제가 저 북극 지방의 땅을 한번 개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이 나오면 이것을 표토르 대제에게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탐험할 기회와 비용을 대주세요 했습니다. 그게 바로 1741년이거든요. 자, 그보다도 300년 앞서서 1492년에 콜럼부스가 미국 대륙을 처음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콜럼부스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한테 가서 돈을 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은 전부 스페인으로 넘어갔고 남미가 스페인 식민지가 된 연유가 이 콜럼부스한테 돈을 댔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링이라는 사람 또 러시아 돈으로 알래스카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당연히 알래스카란 땅은 러시아 소유가 됐습니다. 자, 알래스카란 이름 이게 러시아 말에서 왔는데요. 러시아 말 전 잘 모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 멀리 섬이 아닌 땅 이것을 알래스카라고 그런데요.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멀리 바다 건너 있으니까 섬처럼 보였지만 섬이 아니고 여기는 땅이었습니다라는 베링의 첫 보고 알래스카라는 그 신호가 여기는 섬이 아니고 땅입니다라는 그 말이 러시아로 전해지면서 이 섬의 이름이 이제 알래스카가 됐다. 이렇게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석유, 가스 유전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이 한국 들어 좀 개발해달라 또는 개발 자금을 대달라 아니면 공동 투자를 해달라. 이것이 트럼프 관세 폭탄에서 나온 좀 뜬금없지만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돈을 대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율 낮춰줄게. 참 트럼프다운 협상의 기술에 따라서 정말 뜬금없는 알래스카 LNG 협상을 지금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협상 알래스카 LNG 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자, 이 대목은 알래스카 LNG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 경제적 덕실 이게 굉장히 엇갈리기 때문에 짧은 한 영상으로는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래스카 LNG 한미 간의 통상협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편을 이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